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받는 징계 조치, 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저번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9가지의 징계 조치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1호부터 9호까지라고 하는 부분을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의무적 부가 조치라고 하는 두 번째 징계인데요. 9가지의 1호부터 9호까지가 내려질 때, 하나만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병가라고 해서요. 잘 이제 용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부모님들,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께서도 모르는 부분들이 매우 많죠. 그죠? 그래서 병가라는 말은 1호부터 9호까지를 한 개만 내리는 게 아니고요. 1호, 2호, 3호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호 서면 사과를 내리고 2호 접촉, 협박, 보복 금지를 하고 3호 교내 봉사 3일을 또는 5일을 해라.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내려지죠. 이게 바로 이제 병가라고 합니다. 병가. 오늘 들어갈 부분 가해 학생이 받는 징계 조치 제 두 번째 이제 무슨 말을 쓰냐면 의무적 부가 조치입니다. 아까는 병과라고 했죠. 네, 이제는 부가 조치입니다. 의무적 부가 조치. 제 1호를 받은 학생은 특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1호에 대한 뭐 특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서면 사과 정도의 약한 학폭이라면 굳이 특별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특별교육이라고 했죠. 특별교육이 징계조치 1에서는 특별교육이 5호입니다.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라고 되어 있었죠. 그게 5호였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의무적 부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입니다. 특별교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5호 조치로 내려지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네, 이것이 특별교육이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무적 부가 조치로 특별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5호 조치의 특별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있었죠? 네, 그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 조치 안에 5호가 있죠. 그 5호의 특별교육이고요. 또는 심리치료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무적 부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9호까지 중에서 1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무적 부가 조치를 안 받아도 됩니다. 2호부터 4호까지 중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몇 시간 받아야 되느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학생은 2호부터 4호, 6호부터 8호 이렇게 나누어져는 있지만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학폭위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해서 막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학부모가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가 많이 받으면 많이, 학생도 많이, 학부모가 적게 받으면 학생도 좀 적게, 대신 플러스 마이너스는 가능하죠. 학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5시간이면 학생도 기본 5시간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굉장히 학생을 교육시키자는 열의가 강한데 학생은 반성하는 게 약하다. 그러면 학부모가 5시간이면 학생은 당연히 6시간, 7시간을 갖다가 내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생의 반성 정도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따라서 학생의 의무적 부가 조치에 대한 특별교육은 학폭위에서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 의무적 부가 조치는 생기부에 기록되느냐 라고 물으면 요거는 생기부에 기록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1호부터 9호까지 요 징계 조치가 기록되고요. 의무적 부가 조치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학생이 받는 건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학부모가, 즉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부모가 받는 법적 조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해 학생이 1호를 받았으면 학생은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도 받지 않겠죠. 서면사과 정도이기 때문에 학부모도 1호만 받으면 받지 않습니다. 자, 2호부터 이제 2호와 3호를 학생이 받았으면 학부모도 특별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시간 이내입니다. 한 번 더. 학생이 2호 접촉, 협박, 보복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와 3호를 학생이 받았으면, 또는 2호 또는 3호예요. 둘 다 받건 3호 하나를 받건 관계없습니다. 제일 높은 거 3호 받았다, 제일 높은 거 2호 받았다. 예, 그렇다면 학부모의 특별교육은 4시간이 주어집니다. 4시간 이내입니다. 근데 이제 4호부터가 중징계라고 했죠. 4, 5, 6, 7, 8 호를 받아 학생이 이 중에 하나라도 받았다라면 당연히 학부모는 5시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4시간 이내는 1, 2, 3, 4, 4시간이 있겠죠. 5시간 이상은 5시간부터 쭉 이어집니다. 역시 그거에 대한 결정도 누가? 학폭위에서 결정합니다. 마찬가지 학폭위에서 결정을 내릴 때 5시간 이상이라고 했을 때 5시간만 내릴 수도 있고요. 학부모에게 10시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건 학폭위에 부모님이 앉았을 때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해왔는가를 보고 판단합니다. 아이에게 별 관심도 없고요. 자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 그러면 특별교육 시간은 길어질 것이고요.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 많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특별교육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학교가 너가 뭔데 나한테 이런 조치를 내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리는 거 안 받겠다, 이렇게 학폭위를 좀 인정하지 않거나 학폭위를 좀 우습게 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학교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 조치로서, 법적인 조치로서 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학부모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폭법이 학교가 아니고 경찰서나 법원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데리고 가고 싶습니까? 오히려 나라에서 학교 안에다가 이 법적인 기구를 세운 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또한 자녀를 키우는데 중학생인 또는 고등학생인 내 딸, 내 아들이 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법원으로 간다? 경찰서 또는 검사한테 간다? 지금 자라나는 내 아이한테 법원 구경을 시키고 싶습니까? 그것도 잘못한 것으로? 저는 그거 반대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또는 학교 관계 되시는 분들도 봤을 때 학폭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학교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게 진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보셔야 되지, 좀 성격이 있다고 해서 또는 별거 아니라고 해서 학폭위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 조치를 두는데요. 지금 이제 밑에 자막이 나가죠, 그죠? 법률 제22조의 벌칙으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교육을 위반한 또는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러면 300만 원을 내면 안 받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과태료라는 것은 내고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생각하실 때 당연히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책임을 진다. 같이 내 아이와 내가 교육기관에 가서 상담도 하고 내가 아이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잘못 생각하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을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상담하시면은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나,
관계성에서 부모와 나 사이에 부모와 학생 간의 사이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그런 것들을 상담하고 케어해 주는 것이지 벌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 아이가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학교 생활을 잘 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법적 조치지, 특별교육이지, 법적 조치가 아니고요. 법적 조치는 안 받으실 때고요. 부모님과 학생 간의 특별 교육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벌 준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오셔가지고 잘못 키웠습니다. 앞으로는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었네요. 우리 애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뭐 이런 유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대화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오른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제 혹 가다가 이제 아예 참석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식을 갖다가 내놓았다, 뭐 그렇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해 주셔야 아이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이 되는 것이지, 부모가 아이를 케어하지 않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봤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아마 앞에 부분은 학생이 받는 어떤 징계 조치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모님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뭐 학교 관계자분들께서는 절대 학생은 부모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모님은 다시 내 자식을 내가 교육시킨다, 그런 마음을 꼭 가져주시고요. 학교 관계자분들께서는 부모님과 학생이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많이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이 법이, 학폭법이 모두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주변에서 부탁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6번째 부모님이 받는 법적 조치가 받고요. 다음부터는 또 다른 강의를 또 계속 할 텐데요. 뭐 학교폭력을 신고할 때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신고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또 하겠는데, 아마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이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느냐, 아마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부모님들이 또는 학생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다가 어떤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거나 또는 뭐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은 제가 여기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궁금하신 사건들 또는 뭐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메일 또는 댓글로 넣어주시면 제가 다음에 영상 찍을 때 그때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는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희망차게 살아가야 될 부분이죠. 절대 누구를 괴롭히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요. 항상 즐겁게 선생님들과 함께 잘 지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